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이라는 단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청약 나오기 전 미리 보기 느낌으로 영상을 한번 분석해 봤었는데 그때 나온 분양가와 얼추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모집 공고가 뜬 만큼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에 위치했어요. 괴안 3D 구역이죠. 입주 시기는 28년도 하반기 예정이고요. 세대수는 759세대, 이 중에 230세대가 물량으로 나왔습니다. 5구 타입부터 84 타입. 그런데 여기서 84 타입은 4가구밖에 안 돼요. 나머지 226가구가 59 타입입니다. 그리고 분양가를 보시면 5구 타입은 8억 중반 정도, 34평은 11억 초중반이 나왔습니다. 나름 괜찮죠? 청약 접수일은 특별 공급은 2월 23일 월요일 날이고요. 일반 공급은 2월 24일 화요일 날 진행합니다. 필요 자금은 여기는 LTV 70 선에서 6억이 맥시멈이에요. 필요 자금은 25평은 3억 중반, 34평은 6억 중반이 나옵니다. 왜냐, 이 분양가 말고도 부대 비용을 다 합치면 1억 이상이 들어요. 그래서 9억 중반에서 6억을 빼면 약 3억 중반이 되는 겁니다. 시세 차익은 현재 없습니다. 그냥 현재 시세를 내 돈 주고 산다고 보시면 돼요. 전매 제한 1년 걸리고요.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청약 일정 보고 세부 물량을 한번 자세히 봐볼게요. 그리고 공급 금액 자세히 보고요. 그리고 배치도 평면도 작은 플랜, 실거주할 때랑 전세 줄 때, 그리고 전체적인 작은 플랜 보고요. 시세 차익 입지까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요 섹션별로 다 나눠놨으니 보고 싶은 것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청약 정보를 볼게요. 자, 여기에 당해 지역을 받으려면 경기도 부천시 거주만 하면 됩니다. 2년 거주 요건은 없다는 점. 왜냐? 비규제니까. 자, 전매 제한은 1년이고요. 실거주 없습니다. 청약 일정을 보시면 모집 공고는 13일 금요일 날에 나왔어요. 즉 12일까지 부천시 거주자면 당해 지역을 받을 수 있어요. 특별 공급은 23일 월요일, 1순위는 24일 화요일, 당첨 발표는 3월 4일 수요일, 계약 체결은 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계약금은 5%입니다. 5%. 계약 체결할 때 당장 있어야 되는 금액이고요. 자, 청약 통장 자격 요건을 보시면 6개월 이상은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그리고 12개월 이상은 노부모 생애 최초 1순위까지. 세대주 요건은 노부모 부양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부부에 한해서 중복 청약이 가능하죠. 총 4번이 가능합니다. 세대 주인 사람은 생애 최초 1순위 이렇게 쓰면 되고요. 세대 원인 사람은 신혼부부 1순위 이렇게 해서 4번이 돼요. 왜냐? 다 세대주 요건이 없으니까요.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만 적용된다는 점. 자, 이제 세부 물량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총 물량은 230세대를 뽑아요. 그 중에 5구 타입은 226세대, 84 타입은 4세대만 뽑습니다. 84 타입은 4세대밖에 뽑지 않다 보니 특별 공급에는 아무것도 물량이 없어요. 오직 일반 공급만 4세대라는 점. 그리고 5구 A 타입, B 타입을 보시면 물량은 5구 B 타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5구 A 타입 물량이 살짝 더 적고요. 신혼부부 물량은 51가구, 그리고 생애 최초는 20가구, 다자녀 22가구. 다자녀가 생애 최초보다도 물량이 더 많다는 점. 자, 다자녀 특공 먼저 보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자, 처음에 지역으로 나뉘어요. 지역을 모든 경기도 1단계, 그 다음에 기타 수도권 2단계,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배점을 봅니다. 배점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배점도 만약에 똑같다 하시면 미성년 자녀 수를 봐요. 여기서 또 경쟁이 있으면 청약자의 연령, 그 다음에 마지막 추첨. 보통은 요 두 번째나 세 번째에서 다 단계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1, 2단계로 나뉜다고 했는데 1단계는 요 당해 50% 물량은 모든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다 당해를 받아요. 보통은 당해를 받으려면 경기도 부천시에 살아야 당해를 받죠. 하지만 여기는 기타 경기, 예를 들어 하남이나 남양주, 구리에 살아도 요 당해 50%를 받는다는 점. 또한 요 일반 50%는 기타 수도권에 살아도 일반 50%를 받아요. 1순위나 특별공급 청약 같은 경우엔 인천이나 서울 살면 사실 당첨 기회가 아예 제로에 가깝죠. 하지만 다자녀에 한해서는 인천과 서울 살아도 일반 50% 물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딱 다자녀 특공에 한해서 이러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 그래서 내가 아이 둘이 있는데 기타 경기나 아니면 인천이나 서울 산다.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이 무조건 다자녀입니다. 다른 생애 최초나 아니면 신혼부부 특공은 써도 아예 당첨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부천시 우선을 뽑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84 타입 물량은 없고 5급 B 타입 물량이 살짝 더 많죠. 이 정도 물량의 갭은 평면도를 보시고 내가 원하는 평면 위주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배점을 보시면 총 6개의 항목인데 위에 두 항목은 미성년 자녀수와 영유아 자녀수입니다. 미성년 자녀수는 만 19세 기준, 영유아 자녀수는 만 6세 기준, 즉 모집 공고일 기준 자녀 나이가 넘어버리면 이 5점이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위의 항목은 점수 모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하지만 이 밑에 네 항목은 세대 구성,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이 네 항목은 시간이 지나면 채워지는 점수라 웬만하면 다 만점을 모으실 수 있어요. 즉 위 두 항목으로 등락이 결정된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5구 A타입은 4배의 판상형이고 5구 B타입은 타워형이에요. 그래서 5구 A타입이 B타입보다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점수가 좀 높고 어느 정도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A타입을 쓰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다음으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보겠습니다. 먼저 선정 방법은 어떻게 뽑느냐? 처음으로 소득을 봅니다. 소득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요. 소득에 따라 5단계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위, 자녀 유무를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청약 열기가 워낙 뜨거워서 대부분 자녀 있는 사람들만 써서 변별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3단계, 지역을 뽑습니다. 부천시 우선이거든요. 대부분 부천시 사람들만 쓰기 때문에 역시나 변별력이 없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자녀수. 로또 청약에는 당첨 컷이 2명에서 3명까지도 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없는 곳들은 웬만하면 자녀 수는 1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경쟁이 있으면 추첨. 신혼부부는 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 이 5단계 추첨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하냐. 첫 번째 이렇게 소득으로 나누고요. 이 신생아 25%에 쓴다고 하면 요 신생아 25%에서 순위를 보고 지역을 보고 자녀 수를 보고 마지막으로 추첨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경쟁을 해서 붙은 사람은 붙게 되는 거고 떨어진 사람들은 자, 요 1단계 낙첨자와 2단계 지원자가 함께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렇게 해서 떨어지신 분들이 3단계로 지원이 되고 떨어지면 4단계, 떨어지면 5단계. 요렇게 해서 1단계는 총 5번의 기회가 있다는 점. 자, 그러면 2단계 지원자는 어떻게 될까요? 2단계 지원에서 떨어지면 바로 3단계로 갈까요? 아닙니다. 2단계 낙첨자는 3단계로 가지 않아요. 왜냐? 소득분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2단계 소득분위는 외벌이 140, 맞벌이 160인데 3단계 소득분위는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즉 1단계 소득분위와 똑같이 가요. 그래서 오히려 더 소득분위가 팍팍해졌죠.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2단계 낙첨자는 바로 4단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 지원자들은 총 3번의 기회가 있어요. 3단계도 3번이 되겠죠. 3단계에서 떨어지면 4단계, 4단계 떨어지면 5단계. 4단계는 2번, 5단계는 1번의 기회가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요 소득 1단계에서 5단계를 좀 자세히 보면 1, 2단계는 신생아가 있는 가정, 3, 4, 5단계는 신생아가 없는 가정입니다. 신생아란 만 2세 미만 자녀입니다. 즉 1단계는 신생아가 있고 외벌이 100, 맞벌이 120. 2단계는 신생아가 있고 외벌이 140, 맞벌이 160. 3단계는 1단계와 소득 분위가 똑같아요. 하지만 신생아가 없고요. 4단계는 2단계와 소득 분위가 똑같아요. 단 신생아가 없고요. 5단계는 외벌이 기준 140, 맞벌이 160을 초과하는 이런 고액 연봉자들은 무조건 추첨을 쓰셔야 됩니다. 내가 신생아가 있더라도 소득분위 때문에 추첨을 쓰셔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딱 나누면 신생아가 있으신 분들은 위에 물량을 보시면 되고요. 신생아가 없으신 분들은 밑에 물량. 내가 대기업 맞벌이다 하시면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밑에 물량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득분위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공급은 맞벌이 기준 이렇게 월봉 기준입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1억에서 1억 2천 되겠죠. 그리고 일반 공급은 이렇게 맞벌이 기준 1억 3천에서 1억 7천까지 갑니다. 추천 공급은 이렇게 상당히 높죠. 요 정도면 웬만큼 신혼부부는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는 신혼부부랑 비슷하게 생겼죠. 5단계로 나뉘고. 자, 여기는 선정 방법이 정말 간단해요. 처음에 소득으로 5단계로 나눠요. 그리고 지역을 봅니다. 그런데 모두 다 부천시 우선 위주로 뽑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추첨. 즉, 단계가 심플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애매하신 분들이 생애 최초를 쓰신다고 보면 돼요. 신혼부부랑 똑같은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자, 배정 물량이 달라요. 신혼부부는 25, 10, 25, 10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생애 최초는 15, 5, 35, 15. 즉 신생아 배정 물량을 확 줄였어요. 일반 배정 물량을 확 늘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소득분위는 맞벌이 외벌이 구분해 놨습니다. 외벌이 100, 맞벌이 120. 하지만 생애 최초는 통틀어서 130% 이하.
일반도 통틀어서 160% 이하죠. 그래서 생애 최초가 소득 분위도 좀 더 러프하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유념해서 봐야 될 게 요 추천 물량입니다. 요 추천 물량을 보시면 내가 혼인을 했거나 자녀가 있으면 소득 분위가 160% 초과 넘어야 되고요. 내가 1인 가구다 하면 160% 이하여야 돼요. 당연히 이 둘 다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자, 여기서 1인 가구란 뭘까요? 자, 여기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1인 가구란 단독 세대와 단독 세대가 아닌 가구로 나뉘어요. 단독 세대란 동거인이랑 같이 사는 세대, 친인척과 같이 사는 세대, 진짜 혼자 사는 세대. 요 세대들은 60제곱미터 이하 평형만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는 다 60제곱미터 이하 평형이죠. 그러니까 1인 가구 단독 세대도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단독 세대가 아닌 세대는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요. 부모님과 조부모님과 함께 사는 세대를 단독 세대가 아닌 세대로 봅니다. 여기도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 돼요. 즉 추천 물량은 이렇게 두 세대 이렇게 똑같다는 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나누면 위에가 신생아가 있는 세대, 아래가 신생아가 없는 세대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신생아가 있는 세대를 보시면 배정 물량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애가 하나이신 분들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이 둘 사이에서 엄청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신혼부부 소득 분위가 요 130%보다 더 팍팍합니다. 외벌이 100%, 맞벌이 120%요. 그래서 내가 120% 안에 소득 분위가 든다 하시면 신혼부를 쓰신 게 낫고요. 요 120%에서 130% 사이다 하시면 요 생애 최초를 쓰신 게 낫습니다. 그리고 요 소득도 요렇게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반 공급 물량을 보겠습니다. 일반 공급 물량은 자, 요렇게 나와 있어요. 드디어 84 타입 물량이 배정되었네요. 자, 84 타입은 아쉽게도 1주택 추천 물량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1주택 추천 물량은 자, 59 A 타입 6세대, 59 B 타입 8세대 요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무주택 추천 물량. 여기는 누가 쓰냐? 가점이 낮으신 무주택자분들은 다 여기를 노리고 쓰셔야 돼요. 그런데 84 타입은 두 세대밖에 안 돼서 사실 좀 애매하죠. 59 B 타입과 59 A 타입 위주로 쓰시는데 59 B 타입이 사실 물량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요 정도 물량은 사실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 물량입니다. A 타입이 판상형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A 타입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가점제 물량은 요렇게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가점 순으로 자르기 때문에 어떠한 요행이나 어떠한 운빨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정을 하냐? 먼저 가점제에 쓰신 분들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무주택 추첨으로 가요. 또 여기서 떨어지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1주택 추첨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 1주택 추첨 물량이 1주택이신 분들에 한해서 경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 1주택 추첨 물량은 가점제에서 떨어지신 분들도 여기 경쟁이 되고 무주택 추첨에서 떨어지신 분들도 자동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제일 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1주택 추천 물량은 모집 세대가 하나라도 더 많은 곳을 쓰시는 게 사실 맞아요. 왜냐? 워낙 경쟁률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가점 항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일반 공급의 가점은 총 3개로 나뉘어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은 15년 이상이 만점이에요. 32점. 부양가족 수는 6명이 만점입니다. 이게 35점. 그리고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은 15년 이상이 17점으로 만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69점이 뭐냐? 이게 바로 4인 가족 만점입니다. 즉 무주택 기간 32점, 입주자 저축 17점, 더하면 49점입니다. 거기서 4인 가족이면 청약 신청자 본인 제외니까 부양 가족이 3명이 되죠. 근데 기본 5점을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5, 3, 15, 15점에 기본 5점 하면은 20점 해서 69점이 됩니다. 즉 4인 가족이서 15년 동안 무주택으로 살면서 15년 동안 입주자 저축을 계속 부은 4인 가족에 한해서 당첨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엄청 높은 점수입니다. 이 69점이라는 점수가. 자, 총 소요 비용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분양가를 가져왔어요. 최고 분양가로 가져왔습니다. 59 A 타입은 8억 9천, 4배의 판상형이다 보니 조금 높아요. 59 B 타입은 8억 6,800, 84 타입은 11억 3,700. 여기에 발코니 확장은 59 타입은 2,970, 84 타입은 3,600만 원. 와, 발코니 확충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에어컨은 약 900만 원 정도 되고요. 옵션은 통상적으로 59 타입은 2,000만 원 정도, 84 타입은 2,500으로 잡았어요. 이거보다 500에서 1,000만 원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평균치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이자 여기는 비규제라 60%다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계산을 하냐? 84 타입 위주로 해볼게요. 84 타입은 회차당 얼마를 내죠?
1억 1,300. 중도금 이자를 5% 잡았어요. 근데 이게 연금리니까 12로 나누면 월 금리가 되죠. 여기에 납입 횟수 1회차든 24회, 2회차는 20회, 3, 4, 5, 6회차가 쭉 이렇게 납입 회차가 정해져 있어요. 입주 지정일까지 납입하는 회차죠. 요거를 다 더해서 곱해주면 내가 내는 이자가 나오겠죠. 34평은 약 4천만 원이 나옵니다. 즉 내가 이자로만 4천만 원을 납부하는 거예요. 5구 타입은 약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발코니, 에어컨, 옵션, 이자를 다 합치면 5구 타입은 9억 8천에서 9억 5천, 84 타입은 12억 5천 정도가 나옵니다. 자, 분양가 8억 9천 대비 약 1억 원 정도 뛴 가격이에요. 84 타입은 1억 1천만 원 정도가 뛰었죠. 그래서 분양가 대비 부대 비용이 약 1억 원 정도 뛴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특히 이 중도금은 내가 중소기업에 다녀도 내가 휴직 중이어도 웬만하면 시공사가 보증해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100이면 100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배치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이 자 이렇게 빨간색 여기에 위치해 있죠. 보시면 온수역과 그래도 가까워요. 그런데 문제는 요 온수역 가는 요 1호선 라인이 지하철이 아니라 지상철입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들은 사실 철길 바로 옆이라 소음에 되게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확대해서 배치도를 가져왔어요. 배치도를 보시면 6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남동향과 남서양 배치예요. 5구 타입 배정동을 보시면 101, 102, 103, 104, 105. 요 106동을 제외하고 다 고루 분포되어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요 106동은 84 타입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106동이 로얄동이라고 볼 수 있죠. 요 위쪽 라인이 선로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대부분 선택한 요 84 타입은 요 106동으로 뺀 것 같습니다. 왜냐? 소음에 그나마 좋으니까요. 특히 106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공원이 있어서 공원 뷰가 아주 좋게 나오겠죠. 모두 다 좋은 동이지만 여기서 굳이 로얄동을 꼽자면 106동과 101동이 그나마 로얄동인 것 같습니다. 특히 106동이 가장 좋아 보이네요. 역과도 가깝고요. 요 선로하고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뷰도 좋고요. 자, 이제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5구 타입 먼저 볼게요. 5구 A 타입 87가구가 분양 물량이 나왔습니다. 야, 4베이 판상형입니다. 정말 좋죠. 자, 4베이 판상형은 자 매번 설명드리지만 거실 필두로 방 3개가 거실과 같은 향을 봐요. 그래서 거실 포함 4개의 창이 같은 향을 본다 해서 4베이입니다. 그리고 판상형이란 자 주방, 복도, 거실이 일직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요 복도가 데드 스페이스가 됩니다. 하지만 요 판상형은 복도가 가운데 껴 있어서 거실이 넓어 보여요. 거실이 사실 원래 이만큼 크기지만 복도가 함께 있다 보니 거실이 상대적으로 넓어 보이고요. 주방도 복도를 포함해서 보기 때문에 주방도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실제로 넓기도 하고요. 자, 보시면 거실 창과 주방 창이 일직선상에 있어서 마통풍이 가능해서 마통풍이 정말 유리하고요. 4배의 가장 큰 특징은 자, 방 3개가 밑으로 깔리다 보니 요 드레스룸이 이렇게 길고 넓게 빠집니다. 그래서 타워형 대비 드레스룸이 정말 넓게 나와요. 자, B타입을 보시면 드레스룸이 작죠. 그리고 5구 B타입을 볼게요. 117가구 분양합니다. 보시면 2베이 타워형이에요. 자, 당연히 마통풍 안 되고요. 드레스룸도 판상형 대비 작게 나왔죠. 그리고 사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타워형은 좀 조망에 신경을 써서 여기에 외창을 하나 더 뚫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양면 개방창이 돼서 시원시원한 뷰가 나오겠죠. 하지만 단면창이라 요 점은 좀 아쉽네요. 그리고 요 타워형은 조망과 수납에 특화된 경우가 많은데 요런 피트 공간을 살리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팬트리나 그런 수납 공간이 좀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B타입보다는 A타입을 훨씬 선호해요. 그래서 나중에 팔 때도 A타입이 5천이라도 더 비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점수가 어느 정도 있고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5구 A타입을 쓰세요. 그리고 이제 84 타입을 보겠습니다. 자, 84 A 타입도 A 타입이 4베이 판상형인데 A 타입은 모두 조합원들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B 타입은 4가구 모두 타워형입니다. 좋은 타입은 다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남은 타워형이나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진 세대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84 B 타입은 똑같이 2베이 타워형이에요. 드레스룸도 작고 여기도 단면 개방형 창이죠. 그리고 수납 공간도 좁아 보이고요. 그래서 요 59 B 타입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작은 플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 여기는 분양가가 생각보다 있어요. 다 6억 이상이죠. 그러다 보니 정책 대출, 즉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는 이용할 수 없어요.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작은 플랜은 세울 때 저희는 항상 2가지로 봅니다. 실거주할 때랑 전세를 줄 때. 여기는 비규제니까 전세도 충분히 줄 수 있어요. 먼저 실거주할 때 먼저 살펴보죠. 실거주할 때는
LTV 70이 나와요. 잔금 대출이. 그런데 요 LTV 70 기준이 뭐다? 입주 시점 감정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보통 감정 평가의 기준은 분양가보다는 확실히 좀 높게 쳐줘요. 왜냐? 은행 입장에서도 담보가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감정 평가액을 후하게 쳐줘요. 분양가도 8억 중반이 되고 게다가 총 소요 비용, 부대 비용이 9억 8천, 9억 5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출 맥스 금액이 다 6억일 겁니다. 그래서 요 맥시멈 금액 6억 기준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이 6억이 나오려면 부부 합산 연봉이 얼마여야 될까요? 약 1억 1,500만 원이면 6억이 대출 가능합니다. 단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이 없어야 돼요. 왜냐? 해당 대출은 DSR을 잡아먹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DSR 적용하고요. 만기 30년 기준 금리 5%를 잡은 겁니다. 자, 각설하고 총 소요 비용에서 대출 가능 금액 6억을 빼면 이 총 소요 비용은 분양가 플러스 부대 비용이 다 합쳐진 거죠. 필요 금액은 59A는 3억 8천, 59B타입은 3억 5,600, 84타입은 6억 5천 정도입니다. 이거는 최고 고층 기준이에요. 저층은 이거보다 3, 4천만 원 정도 덜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 정도 현찰을 준비해 올 수 있다 하시면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보다 현찰이 적다 하시면 사실 접근하시면 안 돼요. 왜냐? 대출이 맥시멈 6억. 때려 죽어도 6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세 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전세 시세를 지금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입주 시점에는 아마 전세 시세가 더 오를 테지만 보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변 25평 시세로 볼게요. 이편항 세상 온수역 2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는 25평이 4억 7천, 34평이 5억 7천입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로 잡을까요? 이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은 이편한 세상 온수역 아파트보다 사실 온수역하고의 거리가 조금 더 멀고 브랜드 파워도 이편한 세상 대림보다는 살짝 떨어져. 하지만 2028년도 초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초신축 파워를 무시 못해요. 59 A타입 판상형은 4억 5천, 59 B타입 타워형은 4억으로 잡았습니다. 여기는 4억 7천인데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닙니까? 예, 낮게 잡았어요. 34평도 보면 이편한 세상은 5억 7천인데 현재 거래가 저는 5억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627 대책에 의거해서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이 막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 분양아파트 잔금을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납을 하려면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해요. 즉, 올 현금을 가진 세입자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 현금 세입자를 받으려면 전세가를 완전히 낮춰야겠죠. 게다가 입주 장에는 전세 물건이 엄청 많이 몰려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시세가 더 낮아져요. 어떻게 보면 제가 계산한 것보다 전세 시세를 더 보수적으로 내놔야 올 현금 세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 비용에서 예상 전세 시세를 빼면 59 A타입은 5억 3천, 59 B타입은 5억 5,600, 84타입은 7억 중반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규제라 전세를 준다는 계획으로 가셔도 정말 좋은 플랜입니다. 왜냐? 비규제라 전세 한 바퀴를 돌리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하셔도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왜냐? 비규제라 보유 2년만 하고 파셔도 돼요. 만약에 여기가 서울이나 경기 남부 규제 지역이었으면 무조건 실거주 의무가 없더라도 2년은 사셔야 돼요. 양도소득세 때문에. 안 그러면 비과세를 받지 못하셔요. 그래서 작은 플랜을 한번 제가 짜봤는데 계약금이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5%는 잔압 아니면 신용대출. 사실 신용대출을 받으시면 뭐 전세를 줄 거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실거주 할 거라면 잔금 대출 이전에 모두 상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잔금 대출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계약금 5%는 이렇게 해결을 하고 중도금 60%는 내가 신경을 안 써도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이거는 시공사 보증으로 웬만하면 다 나와요. 내가 휴직 중이어서 소득이 없는 거로 나옵니다. 내가 중소기업에 다닌다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은 모두 다 나옵니다. 웬만하면요. 그리고 나서 요 잔금 때 요 중도금 60% 안 낸 거와 잔금 35%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돼요. 게다가 요 중도금 이자까지 후불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계약할 때 옵션도 정하잖아요. 이 옵션에 대한 잔금도 같이 납부해요. 즉 계약금 5%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이 잔금 때 납부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잔금 때 우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는 사실 잔금 이전에 요 중도금 때도 전매를 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하고 1년만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어요. 분양권은 분양권이기 때문에 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양도소득세는 내게 돼요. 요 양도소득세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기로 하고요. 요 분양권을 전매하는 조건이 내가 계약했던 요 중도금이나
옵션을 모두 승계하게 돼요. 그래서 중도금 이자가 후불제잖아요. 중도금 이자까지도 매수자한테 다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프리미엄만 받고 팔 수 있는 게 분양권 전매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실거주. 실거주는 말씀드렸다시피 잔금 대출을 받아서 요 계약금을 제외한 95%의 나머지 금액을 내 현금 플러스 대출 금액과 합쳐서 납부를 하면 시공사에서 키를 불출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입주하시면 돼요. 자, 전세 주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전세를 주면 돼요. 세입자 전세 보증금 플러스 나의 현금으로 요 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대신 요 세입자는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올 현금 세입자로 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비규제라 세 가지의 플랜이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세 차익을 한번 볼게요. 총 소요 비용을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바로 옆에 이편의 세상 온수역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는 20년도 입주한 아파트고 25평이 8억 4천입니다. 자,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 25평 시세는 얼마일까요? 물론 여기가 역과도 가깝고 브랜드도 이편한 세상이지만 여기는 초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최소 이 이편한 세상 온수역 아파트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억 안팎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어차피 우상향한다. 플러스 이쪽 주변에 유일무이한 신축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최소 9억 안팎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분양가로 비교하면 사실 시세 차익이 있지만 저희는 분양가로 비교하면 안 되죠. 왜냐? 분양가에 이 부대 비용이 1억 이상 들잖아요. 그래서 이 총 소요 비용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시세 차익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을 보면 꼭 분양가로만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분양가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입지를 봐볼게요. 자, 경기도 부천시는 어디냐? 서울과 인천에 딱 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는 서울시 구로구가 있고요. 자, 바로 좌측으로는 인천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천시를 확대해 봤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부천은 총 3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 여기 중에서도 원미구가 가장 대장격인 행정구역이에요. 오정구는 낡은 아파트들이 많아서 아직은 시세를 리딩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요 중동 중에서도 중1동에 힐스테이트 중동이 자 11억 2천을 찍었습니다. 34평이. 와, 부천에서 10억이 넘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요 소사구에서는 요 괴한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온수역이 2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죠. 9억 4천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소사구 대장은 현재 이편한 세상 온수역이고요. 원미구 대장은 힐스테이트 중동입니다. 이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은 요 소사구에서도 괴한동, 이편한 세상 온수역 바로 옆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면 바로 우측이 구로구와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구로구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죠. 게다가 지하철역이 바로 옆에 있어서 말이 부평이지 서울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쌍용 더 플래티넘이 여기에 있죠. 보시면 온수역과 300m 정도 거리예요. 온수역은 1호선, 7호선 둘 다 지나가죠. 그래서 서울 접근성이 매우 좋아요. 보시면 이 온수역을 기점으로 여기가 구로구, 여기가 경기도 부천입니다. 자, 학군을 보면 여기 동곡초가 있어요. 250m 거리. 그리고 중학교는 일신중이라고 해서 지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 밑에 있습니다. 2.7km 거리입니다. 부천 내에서는 면학 분위기는 좋은데 거리가 좀 너무 멀다는 단점이 있죠. 이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을 보시면 자, 대흥성원 동진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통합 재건축을 하죠. 여기를 보시면 사업 시행 인가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중반기 이상까지 왔죠. 그리고 동성 여기는 시공사 선정까지 됐고요. 여기 화랑 여기는 건축 심의 단계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죠. 그래서 아직은 개발 전이라 지금 이편한 세상 온수역이 여기 있고요. 쌍용 더 플래티넘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신축 단지는 요 두 단지가 답니다. 요 두 단지가 여기를 리딩해야 되는데 아직 힘이 많이 약해 보이긴 해요. 자, 주변을 보시면 여기에 온수 산업 단지가 위쪽에 이렇게 있고요. 자, 바로 옆이 지상철이라 선로 옆이라는 점. 자, 여기를 보시죠. 보시면 여기가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이 우측에 있고요. 좌측에 요 지상철이 다닙니다. 그래서 소음이 좀 취약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동그라미 친 곳을 보시면 자, 확대해 보면 여기입니다. 자, 바로 옆에 이렇게 빌라 밀집 상권이 있죠. 그래서 주변 개발이 좀 시급해 보이긴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시세 차익은 사실 없어요. 하지만 계약금 5% 정말 큰 메리트입니다. 이 5%만 내면 입주 시점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즉 내가 현금이 많이 부족했던 분들은 이 계약금 5%로 2028년도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또한 앞으로 나오기 힘든 역세권, 서울과 길 하나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온수역 인근에는 신축이 정말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신축 메리트는 확실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이라는 점, 초신축이라는 점, 그리고 아파트는 우상향을 한다는 마인드다 라면 무조건 청약을 쓰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무주택자분들에겐
정말 절호의 기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알짜 노선 초역세권인 초신축 단지가 이렇게 200~300세대 물량으로 나온다? 앞으로는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청약 대기자이신 분들은 꼭 신경 써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쌍용더 플래티넘 온수역 아파트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